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대법원 바로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거의 뭐 이제 거의 판결은 진행하고 거의 다 끝나고 거의 있는데 판결이 끝났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의미 있는 오늘 좀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해서 네. 무죄, 무죄 부분은 확정, 네.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 파기환송.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네.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그 판결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좀 된 건데 2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을 선고했던 그 선고에 대해서 뭔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네. 지적이었던 거죠. 네, 뭐 지금 이 판결을 쭉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네. 이 재판 판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죠. 대부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특히나 지금 계속되고 있는 뒷부분은 네. 사실상 별개 의견이라 그래서 네. 대법관이 14명이 있는데 네네. 14명마다 내는 의견들에 대해서 각자 다 설명하도록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수 의견인 거죠. 네, 이쪽에. 소수 의견들은 사실상 그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기 네. 때문에 네네. 지금 뒷부분에 나온 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은 내용 네. 외에 나머지 뒷부분은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네네. 이 순서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최서원, 이재용 이런 네. 순서대로 지금 네. 판결을 선고를 해나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무죄받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네.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을 시켰고요. 네. 유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네네. 파기환송의 이유는 뭐냐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뇌물 혐의나 네. 공직선거법이 충돌할 때는 네. 이걸 한꺼번에 한 형으로 선고하면 안 되는데 네네. 지금 1심, 2심 법원에서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네네. 이걸 전부 합쳐서 강요죄, 뇌물죄, 뭐 이런 직권남용죄 네. 이걸 다 합쳐가지고 네. 한 형으로 25년을 선고했다. 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뇌물죄를 따로 선고하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해서 이를테면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네.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하고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요거 네. 따로 정하고 이런 네. 식으로 정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형량이 25년보다 줄어들 것이냐 네. 아니면 늘어날 것이냐 네.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는 네. 실제로 법정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다른 죄에 비해서요. 네네. 상대적으로 직권남용이나 강요는 뭐 5년 이하 뭐 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선고하게 되면 직권남용, 강요는 두 개를 합쳐봐야 몇 년 나오지 네. 않는데 네. 결국 제일 큰 게 핵심은 뭐냐면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네네. 특가법상 뇌물. 일반 뇌물에 비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뇌물죄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1,000만 원 받을 때마다 네.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을 때마다 1년씩.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으면 네. 10년 네, 이런 그렇죠. 정도로 보통 기준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말 주고받은 그러니까 네.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네네. 이미 대법원 오늘 판결에서도 네.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이 삼성으로 부터 받은 말 3마리 네. 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뒤에 쭉 이어졌는데 네. 이거 결국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기환송된 이유로만 놓고 보면 파기환송이 낫냐 아니면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되는 게 낫냐라고 놓고 보면 파기환송된 게 그렇죠. 훨씬 당연하죠.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낫긴 하지만 네. 뒷부분에서 원심에서 유지한 뇌물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네. 그걸 다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항소심에서는 형을 분리해서 선고하는 정도의 네. 의미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판이 네.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그렇죠.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는 파기환송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6개월은 시간이 그렇죠. 걸립니다. 6개월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6개월 후에 네. 또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원심 1, 2심에서 받았던 형량보다 낮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네. 특히나 그 특가법상 뇌물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양형 기준과는 좀 다르게 네.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됐다는 건 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네. 오늘 원심 판결대로 확정된 것보다는 네. 훨씬 낫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 2심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네. 상고 기각 네. 이런 판결 나는 걸 가장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나마 오늘 법원 판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 네, 무죄는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했던 건 전부 다 깨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죄는 확정이 됐고 네. 검찰 나머지 상고 이유들도 다 깨뜨렸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형량이 늘어날 일은 없는 겁니다. 네, 네. 늘어날 일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내려가서 네. 분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분리 선고를 하게 되면 함께 선고한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무튼 이제는 더 열심히 우리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네.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약간 이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자면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분석을 네.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네, 네. 이걸 그냥 뭐 단순히 그냥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만 네. 말씀드리는 네. 것보다 네. 대법원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그쵸.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1심, 2심과는 또 다르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은 대법원의 통제에 따르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의 통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들은 대법원에서 다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대법원의 역할이고 네. 대법원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 이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네. 이번 징용공 판결 네. 같은 경우에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계속 판결을 늦춰왔는데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징용공 판결을 섣불리 내리는 바람에 지금 한일 간에 엄청난 맞습니다. 무역 분쟁, 네. 이게 뭐 경제 전쟁까지 지금 네. 치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굉장히 당황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그걸 미뤘다는 걸 이유로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다 네. 라고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보석으로 좀 나왔죠. 네. 네.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 판결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섣불리 확정하고 싶지 않다는 지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 그러는데 네. 대법관들 전체가 네. 다 이 판결에 개입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일치된 의견으로 이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네. 이렇게 조속히 확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렇죠. 대법관들의 의도가 드러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 2심에서 뇌물죄하고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합쳐서 판결을 한 네. 게 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법률적인 미스는 네.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시킬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잡아서 파기환송을 시켰다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변호사들 네. 제야법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적인 문제점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파기환송 시켰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파기환송입니다. 그렇죠. 파기환송이 되면 원심으로 다시 내려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원심에서 또 새로운 재판이 네, 맞습니다. 사실심이 새로 벌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네.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국선 변호인단들이 네. 재판을 하면서 네. 사실상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원심으로 내려가서 원심에서 또 새로운 증거들을 내놓고 이 뇌물죄에 대해서도 또 네. 다시 한번 심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지금 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여론 재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거의 뭐 언론의 보도가 거의 무슨 그 증거 자료인 것처럼 네. 그 해서 그 판결을 받으셨는데 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녀 사냥, 여론 사냥에 의한 판결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면 이제 네. 싸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항소심에 내려가면 네, 네. 항소심에 내려가면 당장 이제 그 원심에서 네. 지난 고등법원에서 25년을 선고했던 고등법원